안녕하세요. 콘융디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차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학습 개요.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이고요. 자, 그리고 학습 내용으로서는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습 정리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진행은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학습 개요입니다. 자, 오늘은 웹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별 수행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요. 7가지 단계의 제작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분석 단계죠. 세 번째 단계, 컨텐츠 설계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 디자인이고요. 여섯 번째 단계, 개발 제작. 일곱 번째 단계, 테스트와 런칭 단계. 이렇게 7가지 단계의 제작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 자, 웹사이트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가지 단계로 이렇게 도형화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단계별 그 프로세스별 수행 업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자, 업무 정의, 업무 분장, 산출물 확정, 스케줄 정의, 환경 및 팀워크 구축, 개발 프로세스 구축. 1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의 업무 영역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환경 및 팀워크 구축, 업무 분장, 업무 정의, 프로젝트 총괄, 개발 스케줄 정의, 산출물 확정, 커뮤니케이션, 개발 프로세스 구축. 자, 이런 각각의 업무 영역들을 쭉 훑어보시니까 어디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그 웹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에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 능력에서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 나왔던 그런 내용과 흡사한 업무 영역들이죠. 자,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는 통합 관리, 범위 관리, 일정 관리, 품질 관리, 인력 관리, 의사소통 관리, 위험 관리, 이런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영역과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업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요, 웹 기획자가 갖추어야 하지만 그 웹 기획자가 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도 합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란 누구인가? 오른쪽에 설명이 있네요.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세세한 요소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웹 기획자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3자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를 기획한 기획자가 그 사이트를 어떻게 그 제작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보여드렸던 업무 영역들은요, 뭐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뭐 웹 기획자가 해야 하는 영역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1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런 업무 영역들을 하기도 하지만, 자, 기획 단계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이러한 업무 영역들은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뭐 커뮤니케이션은 준비 단계, 계획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제작하면서도 그 디자이너와의 커뮤니케이션,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 영역들이죠. 자, 그리고 뭐 스케줄 같은 것들도요. 처음에 계획을 했지만 이런 그 스케줄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스케줄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뭐 지체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개발 스케줄은 그때그때 또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업무 영역들이 아니고, 첫 번째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환경 및 팀워크 구축이라던가 뭐 업무 정의라던가 업무 분장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업무 영역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단계의 수행 업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환경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로그 분석, 컨텐츠 분석, 유저빌리티 테스트. 자, 상당히 많은 분석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환경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컨텐츠 분석, 현재 사이트의 장단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개선 방향 등을 분석을 합니다. 자, 이 많은 분석들을 하는 이유는요. 분석만 하고 분석하고 끝냅니까? 그게 아니죠.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사이트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하고 끝? 그러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제작하는 사이트의 좋은 올바른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은요, 내 머릿속에 주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1강에서 제가 웹 기획자가 어때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획을 할 때에는 논리적인 전개가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이라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 논리에 의해서, 내 주관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기획자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전략과 사이트의 목적을 수립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분석을 위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그 분석을 통한 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그 분석. 로그 분석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족적이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내가 언제 로그인을,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로그인을 했는가.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기까지 몇 개의 페이지를 봤는지, 그리고 그 페이지를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봤는지, 링크를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봤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서비스에서 실패한 그런 내용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기게 됩니다. 그런 그 로그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주로 많이 보는 컨텐츠, 그리고 주로 많이 좋아하는 아이템, 그리고 어려워했던 그런 어떤 그 서비스들은 어느 부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그 사이트를 개선을 할 때 그 개선해야 할 점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게겠죠. 자, 두 번째로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자, 로그 분석기라고 하는 분석기가 있어야지만 로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로그 분석기가 없다면 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이 사이트 어느 점이 마음에 안 드니? 어디가 불편했니? 네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은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문이나 통계청, 이미 공표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통계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통한 정보 수집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저빌리티 테스트는요, 사용성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사용성에 국한되는 그런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사용자를 직접 데려다가 사이트를 사용을 해보게 하고, 그런 사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해서 사용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유저빌리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콘텐츠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콘텐츠 설계 단계의 수행 업무로는요, 콘텐츠 프로듀싱, 콘텐츠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콘텐츠 설계 단계에서는요, 콘텐츠들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콘텐츠라는 것은 첫 시간에 배우셨죠? 사이트를 구성하는 내용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로 콘텐츠를 꾸릴 것인지, 이 사이트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그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콘텐츠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이트를 제작하는 목적과 분석 내용에 따른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되겠죠? 어떤 종류와 내용으로 사이트를 채우게 될지 계획하고 프로듀싱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의 어떤 표현 방법, 이게 텍스트로 만들 것인지 이미지로 채우게 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지, 이런 표현 방법까지도 정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 설계 단계의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산출물로는요, 컨텐츠 리스트라고 하는 산출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 즉 사이트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적습니다. 리스트화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든 내용을 적고 그 내용에 어떤 파일 포맷 형식,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아니면 따로 뭐 링크를 걸 것인지 동영상으로 제작할 것인지 그런 파일 포맷 형태도 같이 작성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단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입니다. 자, 줄여서 IA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IA의 수행 업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구조 설계, 항해 설계, 화면 설계, UI 설계, 레이블링 설계.
상당히 많은 그런 설계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기획 업무 내용이고요.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잘하면 기획자로서는 상당히 정말 큰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획 수행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수행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준비된 콘텐츠를 사이트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단계에서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컨텐츠 리스트를 통해서 쭉 나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는 일단은 다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접할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로 빠르게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정리하는 단계가 바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범위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뭐 전체 사이트의 구조 설계, 그리고 페이지 안에서의 그 요소들을 설계하는 페이지 설계, 그리고 화면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계, 내비게이션 설계, UI 설계, 레이블링 설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에서 하는 설계 작업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용어가 있네요. 자, 레이아웃을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디자인을 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용어죠. 배치하는 작업이죠. 컨텐츠들이 어떤 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부각되어야 하는 컨텐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줘야 하는 컨텐츠, 그리고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컨텐츠, 이런 컨텐츠들을 전경, 중경, 배경으로 나누어서 눈에 빨리 보여줘야 하는 컨텐츠를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는 강조하지 않고, 이런 강약들을 잘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위치라던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어떤 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용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검색 기능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기가 참 쉬운 그런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화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정보는 있으나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정보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좀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우선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메뉴를 클릭해서 어떤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메뉴 자체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내가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는데 사용한 메뉴가 바로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UI라고 하는 용어를 볼까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자, UI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보게 되는 모든 표현 요소, 그 화면의 접점을 모두 다 UI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보는 그런 요소들을 다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능이 있는 것과 기능이 없는 것,
그리고 중요한 그런 컨텐츠와 중요하지 않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그 사용자가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요, 레이블링입니다. 이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용어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름인데요. 뭐 그 라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라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모든 그 사이트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름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메뉴를 살펴보시면 그 메뉴를 봤을 때 그 메뉴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컨텐츠들, 그 이름만 봐도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상을 하고 유추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한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레이블링 설계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이름을 뭐 어떤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름 정하는 거, 그것과는 다른 어떤 업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메뉴가 있고 그 메뉴 안에 하위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메뉴를 보고 그 하위 메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예, 이 작업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어떤 그 팁들이 있어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면서 실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5번째 단계,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단계에서는요, 컨셉을 설정하고 시안을 제작하고 스타일을 확정하고 템플릿을 제작하는 이런 수행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5단계 디자인 단계의 수행 업무들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이트의 목적과 개발 방향에 따른 디자인 기획 후 디자인 개발 착수를 합니다. 자, 디자인도 기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기획이 그 앞단에서 일어났던 기획 방향과 다르게 기획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앞단에 그 사이트의 목적과 개발 방향에 따른 그런 기획과 디자인 기획이 서로 맞물려서 개발에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디자인 부분에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이트들의 디자인과 경쟁사 사이트들의 디자인 등을 벤치마킹 하시고 현 사이트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디자인 컨셉을 정해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화면인 경우에는요, 시안 1, 시안 2 등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한 디자인을 결과물로 가져온다. 말한 것을 시각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해가야 되죠. 그럴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러 개의 시안을 준비를 해가게 되면 그 중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과 가장 가까운 시안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된 시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죠. 하지만 달랑 시안 하나만을 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클라이언트나 또는 상사가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에서부터 디자인 기획에서부터 다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의욕이 꺾입니다. 제작하기 싫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획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름대로 그 시안들을 베리에이션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많이 해보고 많이도 아닙니다. 한 3가지 정도만 해보셔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시안을 채택해서
그 시안을 수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더 수정을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더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안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6번째 단계 개발 제작 단계입니다. 자, 그 수행 업무를 알아보면요. 디자인이 끝났기 때문에 각각 모든 화면들을 디자인을 하고 이미지 요소를 제작을 하고 HTML을 제작을 한 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전체 디자인에 적용될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및 템플릿을 개발을 해서 모든 페이지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와 템플릿은요, 그 전체 페이지에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데 용이합니다. 또는 혼자서 디자인을 하지 않고 다른 몇몇의 디자이너들과 나누어서 분업을 할 때에도 이런 스타일 가이드와 템플릿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꼭 한 사람이 디자인한 것처럼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얻게 될 수 있겠죠. 자, 모든 페이지들의 디자인이 끝나고 HTML로 만들게 되면 그 페이지들을 프로그래밍을 입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7번째 단계입니다. 테스트와 런칭 단계. 자, 이 단계에서는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과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사이트를 런칭한 후 평가 보완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구동되는지 검수를 하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한 후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사이트에는요.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안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요. 그런 페이지들에게 이제 오류가 없는지 하나하나 테스트를 거쳐서 런칭을 해야지만 미리 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런칭을 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런칭을 한 후에도 오픈 후에도 오류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분석, 콘텐츠 설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디자인, 개발 제작, 테스트와 런칭 이렇게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우셨고 각 단계별로 수행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한번 그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신 그 수행 업무를 보시고 번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제가 이 1번부터 7번까지 그 순서를 다 섞어 놓았거든요. 이 섞어 놓은 그 이런 수행 업무들을 자, 번호 순서대로 첫 번째 해야 하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는 몇 번인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런칭 단계에서는 어떤 수행 업무들이 있는지 자, 한번 번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한번 그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1번, 4번, 3번, 7번, 5번, 2번. 자, 요런 그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 자, 두 번째 분석 단계. 세 번째 콘텐츠 설계. 자,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다섯 번째 디자인, 6번째 개발 제작, 7번째 테스트 런칭. 각 단계별 수행 업무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잘하셨습니다.
자, 3주차에는 웹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